모든 미소가 완벽해 보이고 모든 삶이 꿈처럼 느껴지는 할리우드의 눈부신 조명 아래에는 감히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옷과 레드카펫 뒤에는 수년간의 침묵, 두려움, 그리고 내면의 싸움이 존재합니다. 이는 명성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될 권리를 위해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찬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들을 규칙에 따라 만들고 싶어 했던 세상에서 그들은 반항심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그 규칙들을 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7 스타들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기, 정체성, 자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또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운명을 통한 여정, 7 이름, 7 진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7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케이틀린 제너. 수십 년 동안 브루스 제너는 미국 영웅의 상징이었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올림픽 챔피언이자 더 빠르게 달리고 더 높이 뛰며 겉보기에는 무적이었던 남자였습니다. 그의 미소는 잡지 표지를 장식했고 그의 몸은 완벽함을 구현했으며 미국 전역은 그에게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꿈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빛나는 외면 뒤에는 조용한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금메달로도 가려지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브루스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불안감과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옷과 여동생들의 신발을 좋아했지만 이 모든 감정은 두려움을 동반했습니다. 성 정체성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던 시대에 그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고 그 침묵은 감옥이 되었습니다. 스포츠는 그의 방패가 되었고 규율은 그의 알리바이였습니다. 더 많이 달릴수록 그는 자신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명성, 가족, 돈. 그러나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그가 감히 완전히 말하지 못했던 이 비밀 때문에 2번의 결혼 생활이 파탄났습니다. 마침내 크리스 제너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의심에 대해 이야기할 용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스포트라이트 속의 삶, 카메라, 카다시안 따라잡기, 쇼, 이 모든 것이 그가 자유롭게 숨 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잔혹한 아이러니였습니다. 남성적 강인함의 전형이면서도 자신을 전혀 대표하지 않는 몸에 갇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침묵 끝에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2015년 65세의 나이에 그는 세상에 자신을 새롭게 드러냈습니다. 베니티 페어, 베니티 페어. 표지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모습이 실렸습니다. 긴 머리, 하얀 드레스, 차분한 시선. 제목은 나를 케이틀린이라고 불러주어요. Call me Caitlin. 세상의 지진처럼 퍼져나간 새 단어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반응했습니다. 찬탄, 분노, 혼란으로. 그러나 케이틀린은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거울을 보고 도망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에게는 충격이자 과정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비판보다 강한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날 케이틀린 제너는 더 이상 스포츠의 시상대에 서지 않고 훨씬 더 어려운 또 다른 경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의 시상대에 서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용기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멈추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신이 되는데 결코 늦지 않기 때문입니다. 2위, 엘리엇 페이지. 수년 동안 세상은 그를 엘렌 페이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노, 인셉션, 하드캔디 같은 영화에서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던 수줍은 미소,
부드러운 목소리, 총명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를 독립영화의 신동이라 불렀고 할리우드는 그를 청소년기의 감수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뒤에서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어떤 박수도 달래줄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그녀로 보았지만 엘리엇은 그 역할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화보 촬영, 모든 드레스, 모든 공개석상 등장이 그가 서서히 질식해가는 가면이 되었습니다. 그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였습니다. 자신만의 잘못된 삶의 캐릭터를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비밀의 무게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불안감, 자기의심이 그의 일상을 지배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침묵이 깨졌습니다. 2020년 12월 그는 세상에 간단하고 솔직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엇입니다. 거창한 제스처도 장황한 설명도 없이 오직 진실뿐이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백만 명이 반응했습니다. 일부는 사랑으로, 일부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목소리 가운데 깊은 평온이 있었습니다. 엘리엇은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얼마 후 그는 타임지 표지에 등장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온전히 나 자신이다. I'm fully who I am. 그의 눈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도 길을 잃지도 않았으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순간부터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브렐러 아카데미 시리즈에서 그의 캐릭터는 그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여정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예술과 삶이 하나가 된 진정성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엇은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유, 정체성, 그리고 수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분노가 아닌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힘으로 말입니다. 오늘날 엘리엇 페이지는 재능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을 정의할 권리를 상징합니다. 자신이 잘못된 거울상 속에 비친다고 느꼈던 모든 이들에게 그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삶에서 가장 용기 있는 발걸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3. 라번 콕스. 라버니 콕스. 수년 동안 라번 콕스는 패션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수께끼였습니다. 파리와 밀라노의 런웨이에서 그녀는 남성 수트만큼이나 오트쿠티르 드레스를 자연스럽게 입고 등장했으며 그가 보여주는 것이 남성적인지 여성적인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동시에 매혹적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뒤에서 박수와 메이크업 뒤에는 모든 헤드라인보다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드레아는 보스니아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몸이 내면에서 느끼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소년들이 축구를 할 때 그녀는 어머니의 옷과 화장의 화려함에 끌렸고 그 때문에 조롱당하고 배척당하고 벌을 받았습니다. 이로움 속에서 그녀는 패션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런웨이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금지된 것처럼 보였던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말입니다. 그녀는 국경을 허무는 안드로진 모델로서 국제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그녀의 다재다능함을 사랑했고 잡지들은 그녀를 미학의 혁명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명성이 커질수록 내면의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여성 역할을 연기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껍데기에 갇힌 여성이었습니다. 2014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드레이 패직은 사라지고 안드레아 패직이 탄생했습니다. 전화는 헛된 행위가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의학적 절차, 심리적 검사, 그리고 감정적인 폭풍을 겪었고 반대편에서 자신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수술 후 처음 거울을 보았을 때 그녀는 고통이 아니라 안도감에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패션계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용기를 잃었고 다른 일부는 팔을 벌려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아는 진정성이 어떤 편견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GQ 포르투갈 표지에 등장한 최초의 트랜스 모델이자 자신의 본명으로 국제 캠페인의 얼굴이 되어 역사를 썼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극복에서 비롯된 평온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냐고 물으면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오늘 너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내일 너의 강점이 될 거야. 안드레아 패직은 자신의 몸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이 아름다움을 재정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런웨이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세상의 정체성이 의상이 아니라 진실의 행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4. 안드레아 패직, 안드레자 패지치. 수년 동안 안드레아 패직은 패션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수께끼였습니다. 파리와 밀라노의 런웨이에서 그녀는 남성 수트만큼이나 오트쿠티르 드레스를 자연스럽게 입고 등장했으며 그가 보여주는 것이 남성적인지 여성적인지 아무도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동시에 매혹적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뒤에서 박수와 메이크업 뒤에는 모든 헤드라인보다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안드레아는 보스니아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몸이 내면에서 느끼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소년들이 축구를 할 때 그녀는 어머니의 옷과 화장의 화려함에 끌렸고 그 때문에 조롱당하고 배척당하고 벌을 받았습니다. 이로움 속에서 그녀는 패션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런웨이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금지된 것처럼 보였던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말입니다. 그녀는 국경을 허무는 안드로진 모델로서 국제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그녀의 다재다능함을 사랑했고 잡지들은 그녀를 미학의 혁명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명성이 커질수록 내면의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여성 역할을 연기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잘못된 껍데기에 갇힌 여성이었습니다. 2014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드레이 패직은 사라지고 안드레아 패직이 탄생했습니다. 전화는 헛된 행위가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의학적 절차, 심리적 검사, 그리고 감정적인 폭풍을 겪었고 반대편에서 자신으로서 나타났습니다. 수술 후 처음 거울을 보았을 때 그녀는 고통이 아니라 안도감에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패션계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용기를 잃었고 다른 일부는 팔을 벌려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아는 진정성이 어떤 편견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GQ 포르투갈 표지에 등장한 최초의 트랜스 모델이자 자신의 본명으로 국제 캠페인의 얼굴이 되어 역사를 썼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극복에서 비롯된 평온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냐고 물으면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오늘 너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내일 너의 강점이 될 거야. 안드레아 패직은 자신의 몸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이 아름다움을 재정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런웨이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세상의 정체성이 의상이 아니라 진실의 행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5. 헌터 샤퍼, 헌터 셰퍼. 세상이 그녀를 HBO 시리즈 유포리아의 줄스 본으로 알기 전 헌터 샤퍼는 이미 자신만의 생존 대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에서는 성별이나 정체성과 같은 주제에 대해 거의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몸이 진실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녀는 마침내 거울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 섬세하고 자유로우며 완전한 자아를 보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다름이 침묵으로 처벌받는 환경에서 그녀의 진실은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고 수군거리고 비난했습니다. 집에서는 그녀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침묵하는 신념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헌터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은 그녀의 피난처이자 자유를 향한 조용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녀의 스케치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살 수 없었던 삶을 살 수 있는 인물들을 창조했습니다. 선 하나하나를 그릴 때마다 그녀는 영혼의 한 조각을 해방시켰습니다. 치료로 시작된 것이 그녀의 언어가 되었고 이 언어는 마침내 그녀를 대중에게 이끌었습니다. 불과 17살의 나이에 그녀는 자신의 주거리에서 활동가로 나섰고 차별적인 법률에 반대하여 시위했으며 두려움과 결단력이 뒤섞인 태도로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사용될 것이었고 이번에는 수백만 명에게 도달하는 무대에서였습니다. HBO가 그녀를 줄스 역할로 캐스팅했을 때 그녀는 연기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모든 장면, 모든 눈물, 모든 접촉이 진짜였습니다. 유포리아는 단순히 시리즈가 아니라 거울이 되었고 헌터 샤퍼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녀를 진정성의 새로운 아이콘이라고 불렀지만 헌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그녀에게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패션계에서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프라다, 미우미우, 디올의 런웨이에서 그녀는 용기로 이루어진 새로운 우아함의 정의를 구현합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차분하고 거의 시적인 어조로 말합니다. 내 몸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캔버스입니다. 오늘날 헌터 샤퍼는 취약함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동시에 부드럽고 강할 수 있으며 예술이 치유하고 가시성이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가장 어두운 시기를 이겨내고 그로부터 아름다운 무언가, 자기 자신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6개 캐즈 보노, 차즈 보노. 모든 움직임이 관찰되고 모든 미소가 분석되는 할리우드의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 채즈 보노는 전설적인 음악가 부부 소니와 셰어의 딸 체스티티 보노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겉으로는 스타들의 낙원에 있는 아이였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어린 소녀 시절부터 체스티티는 세상이 자신을 연기할 수 없는 역할로 밀어넣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옷, 머리 모양, 기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려 노력했고 사람들에게 맞춰주려 했으며 완벽한 딸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집이었던 무대는 체즈에게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는 컸지만
그녀 안의 침묵은 더 컸습니다. 수년간 그녀는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실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지 않는 고통은 해마다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수십 년간의 내면의 싸움 끝에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자기 몸이 아닌 몸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그는 호르몬 치료, 수술, 그리고 어떤 비판이나 조롱도 꺾을 수 없는 단호함으로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으며 공개적이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개인적인 변화가 마치 헤드라인인 양 모든 단계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체즈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거울을 보고 평화를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가수 셰어인 그의 어머니에게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때때로 잘못된 대명사를 사용하고 때때로 의심했지만 결코 자랑스러움을 멈추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딸을 잃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들을 얻었을 뿐입니다. 이 말은 수백만 명에게 감동을 주었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무조건적인 사랑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체즈 보노는 두 아이콘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새롭게 탄생시킨 인간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이해를 증진하고 편견을 깨고 아직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듣기 전에 판단하는 세상에서 체즈는 자유가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상실에 대한 드라마가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승리입니다. 체즈 보노는 자신을 해방시켰고 그와 함께 진정한 정체성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임을 배운 많은 다른 사람들도 해방시켰습니다. 7. 재즈 제닝스, 시 재즈 제닝스. 정체성이 종종 출생증명서에 이미 정해지는 세상에서 재즈 제닝스는 규칙을 이해하기도 전에 그 규칙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겨우 6살이었을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수백만 명의 시청자 앞에서 확고하고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년의 몸으로 태어난 소녀입니다. 때는 1007년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 아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재즈는 헤드라인을 원한 것이 아니라 이해받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녀는 언니의 반짝이는 신발을 신고 인형과 놀며 공주를 꿈꾸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소년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녀는 어떤 교육보다 강한 결단력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세상이 그에 대한 단어를 갖기 훨씬 전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재즈의 용기뿐만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사랑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트랜스젠더 아동들이 거부와 두려움을 겪는 나라에서 재즈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주는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대중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TLC의 TV 시리즈 I am Jazz, I am Jazz는 그녀의 삶, 그녀의 투쟁, 그녀의 수술, 그녀의 눈물, 그리고 그녀의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취약한 아이가 자신뿐만 아니라 한 세대 전체를 대변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4세에 재즈는 타임지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25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명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비판과 증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중요한 유일한 의견은 제 자신의 의견입니다. 그녀는 한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재즈 제닝스는 진정성의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진실은 나이 제한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자기 수용이 목표가 아니라 일상의 기림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순진한 것이 아니라 길고 용감한 싸움의 결과입니다. 재즈는 자신의 성별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기를 멈췄을 뿐입니다. 이 7 스타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강함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 용기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판단을 넘어 자신의 진실을 내세울 용기를 찾았고 그렇게 역사를 썼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유는 우리가 숨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만약 그들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이야기가 가장 영감을 주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도요.